자, 오늘은 그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지금 작년부터 이제 블루베리가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피트모스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묘목도 이런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다량으로 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는 대부분 이제 묘목상들이 10만 주 이상 하는 묘목상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도 보면은 묘목을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이 큰 이 묘목상들이 이제 블루베리가 침체되고 이제 하니까 거의 이제 다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이제 묘목상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전과 같이 식재가 많이 지금 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블루베리 이제 품종 지금 이제 다시 또 신품종 바람이 약간씩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품종과 이제 신품종 나누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폐업할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구품종, 그다음 2013년, 14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수입해서 전국적으로 식재하는 신품종을 나누는데 이제 이 외국에 있는 품종을 국내에 재배 테스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 같이 고온 다습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이 품종 개발을 하면은 개발을 해서 국내에 심을 경우 특히 이제 노지에서 이제 수확철에 고온 다습 장마가 겹치기 때문에 이 저장성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 재배 테스트를 반드시 거친 후에 식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품종이라고 해서 열매만 크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 품종이 이 뿌리라든가 그 다음에 열매 크기, 수확량 모든 것을 국내에서 최소한 3년에서 4년 이상은 재배 테스트를 해야 어느 정도 정확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품종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묘목 신품종에서 열매가 크다고 해서 지금 고가로 보통 뭐 만 원 이상 15,000원씩 12,000원에서 15,000원씩 주고 지금 사다가 열매가 크다고 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구입을 해서 키우는데 지금 정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고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그 품종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지금 많고 실제로 이제 저에게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블루베리 품종을 한번 전모 선택을 하면은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이 묘목값도 묘목값이지만은 우리가 1년 이상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신품종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우리가 열매, 특성에 따라 뿌리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확인 후에 식재를 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품종이라고 해서 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드시 이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식재를 하신다면은 피해를 줄일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특히 노지에서는 이 고온 다습 장마가 일찍 올 경우에 이 열매가 아무리 커도 저장성이 안 좋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식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거친 이 품종을 식재를 하는 것이 이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저도 지난 약 12년간 이 블루베리를 지금까지 재배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크다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신품종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에 구품종 중에서 챈들러가 지금 신품종보다 열매가 제일 큽니다. 그보다 더 큽니다. 보통 제가 챈들러를 재배했을 당시에 하나 열매를 거의 최고 크게는 10g까지 만들었습니다. 보통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열매 크더라도 보통 6g입니다. 근데 제가 10g도 만들어 보고 열매도 거의 28mm 이상 30mm까지도 만들어 봤지만, 결국에는 이 챈들러를 적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도 크고 상당히 수영도 괜찮은데, 이 장마철에 이 수확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이 챈들러, 현재 나와 있는 블루베리 중에 신품종과 구품종 이 중에서 가장 큰 챈들러를 적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직거래, 이제 보통 직거래를 해야 이 노지에서 수확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거래 가격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노지에서 이제 출하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최상품 3만 원, 2만 5천 원은 이 가격대를 많이 받는데, 열매가 아무리 커도 5만 원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어느 정도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사이즈가 일정하게 나와야 결국에는 직거래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답습, 이 조사를 한 후에 정확한 품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 열매 사이즈 어느 정도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이 수확을 했을 때 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거의 금년에만 이제 공판장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됐고 거의 100% 이제 직거래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노지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직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이 공판장을 이제 겨냥하면 이제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 선택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노지에서 이 장마가 2020년도에는 장마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는 다행히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품종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저장성이 다시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 어떤 품종을 식재를 했을 때 이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신 후에 식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신품종이 과연 다 좋은 것인가, 검증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신품종을 식재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처음에 그 묘목하시는 분들이 홍보하는 것과 반대 안 됐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묘목을 지금 이제 팔고 있지만 농사를 지금 몇천 평을 짓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이 품종의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 품종 갱신 같은 경우는 이 반드시 검증된 품종, 특히 저장성, 이 뿌리라 장애라든가 여하튼 경우를 검증이 마친 이 품종을 식재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